어떤 편지가 한 사람에게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답니다. 그런데 편지가 그를 한참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적의 손에 잡혔다. 너는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가 편지를 들고 한참을 떨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머니냐, 황제냐? 이충이라는 사람이에요. 동네 출신. 어려서부터 효성이 깊은 청년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어머니가 배를 짜며 아들을 키웠죠.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충 같은 효자는 동네에 또 없다. 그런 효자가 후일 어머니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답니다. 이충이 어른이 됐을 무렵 천하가 무너졌어요. 동네도 안전하지 않았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도 못 지킨다. 광무제 유수가 하북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휘하로 들어갔어요. 그때 어머니를 동네에 두고 왔답니다. 이충이 광무제를 처음 만났을 때 광무제가 물었답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할 줄 아느냐? 이충이 답했어요. 글을 압니다. 사람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러나 칼은 잘 모릅니다. 그 정직한 대답이 광무제 마음에 들었답니다. 너에게 행정을 맡기겠다. 이충은 군영의 행정을 잘했어요. 군량을 정리하고 군사들의 명부를 관리하고. 광무제가 그랬어요. 이충은 글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다. 다른 장군들이 칼로 적을 칠 때 이충은 글로 군대를 바쳤어요. 그러던 중 왕랑이 황하 이북에서 일어났어요. 광무제 진영의 신하들 가족을 잡아다가 협박했지요. 너희 주인이 항복하지 않으면 가족을 다 죽인다. 그 협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충도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충의 어머니가 왕랑의 부하들에게 잡혔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이충이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배를 짜며 자기를 키운 어머니가 이제 적의 손에 있었답니다. 그날 밤 막사 안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며칠 후 왕랑이 편지를 전했어요. 어머니가 손수 쓴 편지였지요. 아들아, 내가 잡혀있다. 너는 광무제를 떠나 왕랑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부디 효를 다해다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충의 손이 떨렸어요. 부하들이 옆에서 지켜봤지요. 누구도 말을 못했어요. 사람의 가장 큰 두 의무, 효와 충, 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였으니까요. 이충이 한밤중에 혼자 등불 앞에 앉아 편지를 보고 또 봤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지요. 어머니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충이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물을 닦고 자기 칼을 잡았답니다. 이충이 새벽 일찍 광무제의 막사 앞에 갔어요. 무릎을 꿇고 한참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충, 무슨 일이냐? 이충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폐하, 저의 어머니가 적의 손에 있습니다. 적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광무제 앞에 내려놨답니다. 광무제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한자 읽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었답니다. 광무제도 형 유연을 잃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잃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 이충의 손을 잡았답니다. 이충, 네가 어떤 마음인지 짐도 안다. 그러나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이충이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 했어요. 폐하,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효에 매여 큰 충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광무제가 눈을 감았어요. 한참 후에 이충의 어깨를 두드렸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충이 왕랑에게 답서를 보냈어요. 내 어머니는 한실에 충성하라고 나를 가르치신 분이다. 어머니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 편지를 보낸 후 이충이 막사 안에서 다시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지요. 옆에 있던 부하들도 다 같이 울었답니다. 그러나 이충은 며칠 후 다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행정을 보고 군량을 정리하고, 다만 어디를 가든 슬픈 표정이었답니다. 웃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했어요. 한 해도 안 되어 왕랑이 무너졌어요. 광무제의 군대가 한단에서 왕랑을 토벌했죠. 왕랑의 머리가 잘려 떨어졌을 때 이충이 한마디 했어요. 내 어머니의 원수가 갚아졌다. 그러나 이충이 웃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답니다. 왕랑의 부하들이 어머니를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끝까지 의연했기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이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모습을 본 왕랑의 부하들이 차마 칼을 들 수 없었답니다. 이충이 동네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몇 년 만에 재회였답니다. 이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댔지요.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아들, 잘했다. 이 어미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 그러나 네 충성은 영원히 남는다. 이충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충이 그 후로 더 큰 행정자리에 올랐어요. 광무제가 단양 태수를 맡겼어요. 단양은 전쟁으로 사람도 농사도 다 무너진 곳이었답니다. 이충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쟁기 잡는 법, 씨 뿌리는 법, 물 대는 법을 다 가르쳤답니다. 이충은 누에치기와 배짜기도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배를 짜며 자기를 키웠잖아요. 직접 배틀 앞에 앉아서 시범을 보였어요. 태수가 배틀 앞에 앉다니 내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거다. 단양 백성들이 누에를 치고 배를 짜기 시작했답니다. 이충은 학교도 세웠어요. 단양 곳곳에 작은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답니다. 농사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그를 알아야 한다. 황무지였던 땅에 곡식이 자라고 빈마을에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단양 백성들이 이충을 부모처럼 따랐답니다. 이충이 단양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충이 동네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표를 작게 하고 충을 크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는 듯한 바람이 무덤 위로 불었답니다. 명제가 즉위한 후 운대에 28명의 공신 초상화를 모셨을 때 이충도 들었답니다. 그림 속의 이충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어요. 무인이면서 글로 백성을 살린 사람을 그린 한 폭에 담은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충은 효를 잃지 않으면서 충을 다한 사람이다. 어머니를 포기한 결단이 결국 어머니까지 살린 운명이었죠. 효, 충, 그리고 백성을 위한 행정. 그 셋을 다 이룬 사람을 후세는 신처럼 봤답니다. 단양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어요. 사당 안에는 이충의 초상화 옆에 작은 배틀 하나가 모셔져 있다고 해요. 어머니가 평생 짜던 그 배틀을 닮은 배틀이라고요. 이충이 신처럼 모셔진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머니냐 황제냐 앞에서 황제를 택했고 그 결단이 결국 어머니까지 살렸다는 것. 그 후로 평생 백성을 위해 살았다는 것.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답니다.
사람의 도리는 결국 한 번의 결단에서 갈린다. 이충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동네의 효자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갈림길에서 옳은 선택을 했답니다. 그 선택이 어머니도 살리고 황제도 살리고 그 후로는 수많은 백성을 살렸어요. 한 번의 결단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던 거예요.